더 올라가야 되는. 그래, 힘내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워도우 만드는 영상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워도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르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르방은 이런 이스트, 천연 이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르방인데 이게 4년 된 르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두면 시간장 만드는 것처럼 계속 이거를 남겨서 키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워도우 빵을 만들 때 르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방을 만드는 데는 사실 좀 시간이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참고 만드시면 좋은 씨앗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들 때 필요한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밀가루인데 저는 이번에 쉽게 만들기 위해 통밀가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유리병이 필요한데 사실 유리병의 종류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정도 크기도 상관없고요. 또 이 정도 크기도 상관이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컵에도 만들어도 됩니다. 저도 처음 만들 때 이 컵에 만들어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게 바로 이 실리콘 스푼인데 옆에 이제 남지 않게 긁어줄 수 있는 걸로 실리콘 스푼이 필요하고 또 이 빵을 만들 때 가장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이 전자 저울입니다. 이 저울이 좋은 이유가 3kg까지 계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저울들은 뭐 1kg, 2kg 이러는데 가정용으로 사용할 때 가장 저렴하면서 디자인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성능은 좋은 3kg까지 측정이 되는 저울입니다.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르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량한 물과 통밀가루를 이 스푼으로 잘 섞어주면 됩니다. 날가루가 보이지 않게 잘 섞어주면, 그리고 이 실리콘 스푼으로 벽에 붙은 반죽들을 이렇게 잘 긁어서 밑에 한 곳에 모아주고요. 위쪽 면을 평평하게, 그래서 이렇게 다 된 반죽을 이제 평평하게 하니까 이 정도 지금 올라갔죠? 이 정도를 표시를 하고 이렇게 뚜껑 있으면 뚜껑을 이렇게 닫아도 되고 없으면 랩을 씌워도 됩니다. 두고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4년 된 르방도 되게 저는 꼭 며칠에 한 번씩 밥을 줘야 된다 이러지 않고 그냥 빵 만들 때마다 꺼내서 다시 리프레시해서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 하셔서 좋은 빵, 맛있는 빵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쪽에는 살짝 이렇게 기포가 올라와서 뽕뽕 뚫리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밀가루를 사용을 해서 그치 20g 밀가루가 이제 들어가서 새로운 밥이 된 거지. 쟤들은 이제 아까 먹이를 다 먹어서 배고픈 상태였어. 이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운 가루가 들어와서 얘들이 먹고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애들이 들어온 거야. 지금 한 12시간 정도 지났는데 상태가 위쪽에 공기는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높이의 변화는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밥을 주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기포는 올라와 있는 상태가 이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질감이냐면 이렇게 약간 흐물흐물한 재질인데, 이번에는 밀가루를 좀 더 넣어서 좀 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밥을 주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된 느낌으로 밥을 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기포도 이렇게 가득가득합니다. 발효종이 아주 잘 부풀었습니다. 어제 이 정도까지였는데 지금 딱 2배 이상이 부풀었죠? 이렇게 되면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아주 봉긋 잘 올라왔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사워도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이 굉장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올립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밀가루는 곰표에서 나오는 강력분 곰표 밀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밀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통밀빵이다 보니까 통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통밀들이 있는데, 통밀은 해표에서 나온 통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구하기도 쉽고 온라인에서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통밀은 큐원에서 나온 되게 굉장히 큰 포대 통밀이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소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소금이 있지만 저는 이 꽃소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금 같은 경우는 천일염을 사용을 하면 입자가 굉장히 커서 반죽에 녹이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사용하기 편한 꽃소금을 사용하고 있고, 빵을 만들 때 어떤 소금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딱 한 가지 사용하면 안 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은 소금과 미원이 섞여 있는 소금이다 보니까 빵을 만들 때 적합하지 않고, 맛소금은 음식할 때 요리에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워도우를 만들 때 다른 채반에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반느통이 있으면 또 만들기가 좋고, 이 사이즈로 한번 만들면 한 일주일은 먹을 수가 있어서 이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맨 반느통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구입하면 함께 오는 이 천을 씌워서 사용할 수도 있어서 반느통이 있으면 빵을 성형하고 발효시킬 때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 볼 빵은 통밀이 70% 들어간 사워도우인데, 아무래도 통밀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묵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고소한 풍미는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셔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밀가루랑 가루를 이렇게 섞은 여기에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통밀 같은 경우는 물만 넣고 글루텐을 잡아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저는 80%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넣어준 반죽을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가루가 보이지 않게. 근데 이걸 섞을 때는 손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숟가락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아직 글루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손에 많이 막 묻거든요. 막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반죽이 됐다면 여기에서 있으면 좋을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실리콘 스크래퍼인데 이걸로 여기에 묻은 반죽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스텐볼 옆에 붙은 반죽도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날가루가 없게 반죽을 해주시면 1차적인 반죽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그 파마할 때 머리 이렇게 쓰는 이건데 이걸 제 식품용으로 그냥 여기에 덮어놓으면 이렇게 3-4시간 정도 이렇게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뚝 끊겼던 반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르방이 한참 피크를 다리해서 여기 위에 구멍이 뽕뽕 뚫린 게 보이실 겁니다.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르방입니다. 여기에 르방을 조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에 둥둥 뜨는 게 보이시는데 이게 르방이 지금 반죽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4시간의 오토리지가 끝났습니다. 반죽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처음보다 잘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 뚝뚝 끊겼는데 지금은 글루텐이 생성이 돼서 힘이 생긴 모습입니다. 여기에 20%의 르방인 80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에도 반죽이 안 묻는 게 보이시죠? 이제 손에 물을 묻혀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손끝에 소금 알갱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 흰색 르방과 통밀이 잘 섞일 때까지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사용하고 르방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 르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을 씻어서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씨 르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두면 다시 자라나거든요. 이걸 다 긁어서 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눈으로 봤을 때 20g의 물과 20g의 밀가루를 넣어서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완성된 르방은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두시고 이제 이걸 냉장 보관을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로도 내일 빵을 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얘가 보관을 해야 천천히 큽니다. 한마디로 다시 잠을 재우는 거죠. 얘를 이제 깨웠으니까 안 쓰니까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잠을 자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 꼭 실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두신 다음에 살짝 얘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 싶을 때 다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1차 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물을 묻히시고 반죽을 길게 두 번째 폴딩을 지금 이제 조금씩 기포가 차서 있는 게 보이시죠? 세 번째 폴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하기 전에 이렇게 반죽을 담을 반누통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도마에 뿌릴 밀가루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마에 먼저 밀가루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뿌려주시고요. 반죽 위에도 밀가루를 이렇게 살짝 조금 뿌려서 느낌이 너무 좋아.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펼쳐주시고 이렇게 세 등분으로 여기 반죽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빠지지 않게 살살 달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쪽 면에 덧가루를 한번 뿌려주시고
사워도우를 굽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무쇠 프라이팬인데요. 이걸 지금 이렇게 가스불에 달구고 있는 이유는 사워도우는 빵 올라가는 그 뜨거운 열이 필요한데 오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을 잘 가지고 있는 무쇠를 달궈서 여기 위에다 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스렌 위에다가 얘를 달궈주면 더 오븐 온도가 높아서 잘 구워질 수 있겠죠? 스텐볼. 저희 스텐볼을 오븐 예열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이 사워도우 위에 수분이 갇혀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더 잘 쓰시는 분들은 저 무쇠 후라이팬 이렇게 세트로 맞춰지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무거워가지고 더 힘드니까 스텐은 가벼워서 스텐으로 해도 충분히 빵이 잘 나오거든요. 지금 내부 온도가 한 230도 정도 됐기 때문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겉모습은 막 엄청 예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빵의 이름은 바보빵이기 때문에요. 살짝 생겼지만 아주 멋진 내면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밀 70%로 만든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빵 맛있게 만들어서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나오자마자 바로 만든 갓빵도 맛있지만 반나절 정도 식혔다가 자르면 안에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숙성돼? 후숙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서. 이제 빵을 자를 때는 이렇게 큰 면적을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칼끝을 세워서 써는 게 더 쉽게 썰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고 저번에 말했듯이 저기 아랫부분은 굉장히 고소한 누룽지 맛이 나고요. 이 안쪽을 일단 먼저 뜯어 먹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바로 나온 거 안에 쫄깃쫄깃해서 뜯어 먹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다. 너한테도 한 입 먹어줄게. 말 그대로 사워도우니까 약간 신맛이 살짝 있는 게 특징이 저는 이제 이런 신맛을 되게 익숙해졌고 좋아해서 건강한 맛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터랑 사워도우 진짜 이것만 있어도 진짜 미쳤고 이거랑 바질 페스토만 먹으면 더 미쳤고 더 먹어봐. 이거 나도 주려고. 너 한번 더 맛보여주려고. 주려고? 먹어봐. 그래. 진짜 바삭하고 고소하고 버터의 풍미가 있어서 되게 맛있는데 난 산미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깔끔하네. 밖에서 사 먹는 빵도 맛있고 밖에서 사 먹는 밥도 맛있지만 그 집밥과 집빵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오븐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굽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맛있고 건강한 빵 함께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